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를 타며 출렁거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에서 4% 넘는 깊은 하락폭을 보이다가 장막판 극적으로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날 나스닥은 5% 가까이 떨어지고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 넘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FOMC 회의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경계감이 큰 상황인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7%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장막판 오르면서 1.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면서 95선 후반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 골드는 상승세 보이며 184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날 유가는 전 거래일의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WTI가 2% 하락하면서 배럴당 83달러 선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장보다 먼저 마감한 유럽장은 독일과 프랑스 시장이 3%대 하락을 기록하는 등 급락세가 두드러졌고 오늘 아시아 시장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 질문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마스터님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과 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죠.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 마스터입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네. 굉장히 새벽 시간에 롤러코스터 스펙타클하게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네. 네, 선물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잠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좀 열중하시면 수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미국 시장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미국 증시에 따라서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 홍콩 시장 항생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또 이 증시의 키를 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시그널이 나오게 될지 또 신세계 리턴즈에서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복잡한 시장 이야기 일목요연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FOMC 경계감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감에 변동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증시 급락 속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며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우크라이나 우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달러 강세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연준의 매파적 행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달러 인덱스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The stock market slide is unlikely to budge the Fed from tightening.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CNBC 보도 기사인데요. 현재 하락장은 투자자들을 겁먹게 할 수는 있지만 연준은 긴축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이 더 강경하게 매파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유동성 통화 정책을 뒤집는 더 많은 횟수의 금리 인상과 또 다른 조치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급격하게 또 태도를 바꿔왔는데요. 2018년 12월 연준이 긴축에 나서자 그해는 역사상 최악의 크리스마스 연휴 주식시장을 기록한 바 있고 그 다음 해 또 투자자를 달래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만큼은 하락폭이 깊지 않다라는 차이가 있다고 데이터 트랙 리서치는 밝혔습니다. 한 월가 전문가는 최근과 같은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면 연준이 긴축 포지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다른 경제학자들은 월요일에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시장은 이미 올해 최소 4번의 금리 인상 가격을 책정하고 있고 또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연준이 3월부터 모든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 같지는 않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다음 달 또는 2달 안에 테이퍼링을 끝내고 대차 대조표 축소가 연 중반에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테이퍼링이 3월에는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이퍼링이 1월이나 2월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또한 리서치팀은 우리는 이것이 시장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미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매파적인 전환을 알릴 수도 있다고 믿는다면서 3월에 0.5% 인상하고 또 5월에 또다시 0.5%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열리게 되는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게 될지 또 글로벌 시장의 모든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맞선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과 연계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겠죠. 그래서 네.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얘기를 일단 좀 오늘 화요일이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전반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홍콩, 중국 시장까지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시장을 조금 진단을 좀 해드리면, 자, 시청자분들 굉장히 헷갈리시죠?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 뉴스의 전문가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전부 다 각자의 소리를 일단은 내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나만 딱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뭐냐? 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것만 일단은 표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제1책무는 뭐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물가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제1순위이기 때문에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은 3, 40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그 최고치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 제가 21년 하반기부터 강조를 드렸던 임금 인플레이션, 임금에 기한 인플레이션도 2022년에 굉장히 핫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방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시장을 큰 그림으로 보실 때 첫 번째로 큰 그림 잡으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일단은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물가가 일단은 높은데 중앙은행에서 하는 역할은 물가를 잡는 게 제1순위입니다. 따라서 물가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자, 물가를 일단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표했듯이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요. 테이퍼링도 조기 종료에 마칠 수가 있고 대차 대조표 축소도 연말이 아닌 연 중간에 6월 정도에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일단은 큰 프레임으로 일단 잡으시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대차 대조표 축소의 시기 그렇죠? 3월에 하느냐 6월에 하느냐 그리고 그 범위 0.25% 정도 노멀하게 올리느냐 아니면 0.5% 정도 급격하게 올리느냐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가시면 어차피 큰 그림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무조건 긴축 재정 정책을 쓸 것이다라는 거시경제학적인 그런 큰 그림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대응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월에 주식만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으실 건데, 자, 국내 선물 지수 일단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깼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9월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드린 대세 하락장 이다. 그리고 지금 10월부터 박스장이고, 이 박스 380포인트와 400포인트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박스장을 넘어야 추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떤 예측이나 이런 거를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에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물을 공부하고 분석을 하셔야 여러분들 주식도 굉장히 좀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수를 이기는 개별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식 하시는 분들도 코스피 지수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잡으실 줄 아시고,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들어가시는 게 주식 투자의 또 정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큰 그림을 잡으시는 게 첫 번째 순위다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죠. 작년 8월 말부터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제가 여기에서 만나 뵙고 있는데요. 9월부터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계속적인, 제가 꼭지를 2개를 만들었거든요. 고점과 이 저점이죠. 저점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대세 하락장 속에서, 자, 나스닥과의 관계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나스닥과 국내 선물, 작년 기준으로 일단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과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작년까지는 조금 큰 디커플링이 됐죠. 작년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어떤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말씀 드렸나요?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와도 우리나라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나쁜 소식이 들어올 때 오히려 더 오버해서 크게 움직이는 이런 향상을 띠고 있다라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과 홍콩 시장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좀 면밀하게 보시는 이런 센스를 좀 발휘하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보면요. 주황색 박스 380에서 400포인트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자, 위쪽으로는 살짝 깼죠. 위쪽으로는 살짝 깼지만 이 음봉의 종가는요, 여러분 400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하방으로 살짝 좀 깼습니다. 자,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제가 일단은 무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를 깨는지 일단 봐라. 그리고 이것이 깨지고 저항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뭐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보셔서 추세를 타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깼죠. 예, 380포인트 일단 깼는데, 자, 사실은 어저께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 뵐 때, 자, 개파락을 할 것이다. 371에서 372포인트 정도 시작을 해서 시가가 형성이 돼서 개파락을 할 것인데, 전저점이 370포인트 정도 되니까 1, 2포인트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내일 이 1, 2포인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하방의 기운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을 준 다음에 어떤 지지대를 형성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어제 아침에 일단 노란톡이나 이런 데 올려드린 바가 있고요. 어저께 정확하게 깨고요. 어저께 정확하게 전저점을 일단은 깨고 오늘 큰 폭의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자, 코스피 국내 선물의 다음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코스피 차트를 잠깐만 좀 보면, 자, 국내 선물 차트와 코스피 차트는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별반 다를 게 없죠. 국내 선물 자체가 코스피 200 지수에서 생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국내 선물 차트만 분석을 하시면 코스피 차트는 저절로 됩니다. 100% 저절로 되니까 국내 선물 또 여러분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703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죠? 2703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복기를 해보죠. 제가 작년 12월부터 코스피는 어떻게 갈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에서도. 자, 제가 강조드린 라인입니다. 자, 360포인트. 국내 선물 360포인트를 찍으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4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라고 제가 1차 가격대를 정해드렸죠. 자, 그 근거는 뭐냐면요. 자, 오늘 359포인트에서 일단 마감을 했잖아요. 360포인트를 깨니까 2700포인트, 거의 27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사실은 보면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1차 자리고요. 여기 2차 자리인데요. 코스피가 오르다가 횡보 박스를 그리고 있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슈팅 나온 자리가 11월 초입니다. 11월 초 이 자리고요. 이 자리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320포인트 정도, 320포인트 정도 됩니다. 320포인트일 때 코스피 지수는 2,500에서 2,550선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내 선물 320포인트 자리가 코스피는 2,500에서 2,55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자리를 310에서 320포인트 국내 선물 그때 픽스를 좀 시켜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우리 오르고 있다가 이제 내리니까 역순으로 봐야겠죠? 오늘 찍은 이 자리입니다. 국내 선물 360포인트 자리가 2740포인트 자리입니다. 코스피 2740포인트 자리였기 때문에 자, 여기를 지금 딱 찍었습니다. 딱 찍고 그 다음 자리가 바로 여기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국내 선물 320, 국내 선물 310에서 320으로 제가 포인트를 범위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선물 310에서 320포인트 자리가 코스피 2,500에서 2,550자리입니다. 자,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미국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부터 MIT죠, MIT,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테슬라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기업 실적 발표를 또 하고요. 시장은 지금 굉장히 이 종목들의 기대를 갖고 있죠. 왜냐?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로 인해서 좀 받쳐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노란톡방에서 만나면서 새벽에 가장 핫한 뉴스 제가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빠릅니다. 네.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을 하나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국내 선물 매수 구간이 어디일지 네네. 궁금하시다고 질문 네. 보내주셨네요. 그 예상 질문이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는 어디에서 봐야 그러니까요. 되나요?라는 네네네. 손가락이 이렇게 또 근질근질해지잖아요. 예, 예. 국내 선물 매수 구간이니까 제가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매수 구간은요 제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아, 아직은 네, 아니다. 아직 아닙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당연히 잡으면 안 되고 예.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고 네.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급락을 하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오는데 네. 그 기술적 반등의 어떤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염두를 조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다음 주에 설날입니다. 네. 다음 주에 설날이라고 치면 내일 수요일이죠. 수목금 3일간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월화수 쉽니다. 다음 주에 월화수 쉬고 홍콩장이 목요일까지 일단은 쉴 겁니다. 홍콩장이 목요일까지 쉰다라고 하면 춘절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선물 매수 포지션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휴일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나스닥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장 막판에 이 선물 매수 포지션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혹시나 단기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설 연휴가 굉장히 길고 중국도 설 연휴가 굉장히 길고 그에 비해서 뭡니까? 미국 시장이 열립니다, 여러분. 월화수 우리나라만 쉬고요. 우리나라, 중국, 홍콩만 쉬고 미국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월화수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 포지션은 되도록이면 잡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일단 그런 의견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또 노란톡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실 때 코드는 1717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흐름에 맞춰서 질문에 대한 해답 또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국내 선물 짚어봤으니까 또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도 일제히 좀 하락세 보였거든요. 네네. 중국 시장 그리고 또 항생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버틸 수가 없죠. 미국이 네. 저렇게 무너지면 버틸 네. 수가 없습니다. 자, PPT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연결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전에 항생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콩 시장, 사실은 홍콩 시장은 솔직히 별게 없고요. 중국 시장 보시면 됩니다. 중국 시장하고 홍콩 시장하고 같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저번 주까지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이렇게 많은 제재들, 기업들에 대한 제재들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는 이런 중국의 기업들이 왜 자진 상폐를 하고 있으며 왜 중국이 자꾸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쓰고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높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심적으로는.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돈을 푸는가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아웃프레임을 일단 잡아드렸고 오늘 조금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연도별 GDP 성장률 쭉쭉 보시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2006년, 2007년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2020년에는 2.3% 되는 모습 일단은 보이실 겁니다. 중국도 일단은 사실은 중국이 인구가 많고 아직도 인프라 구축이 안 된 곳이 많거든요. 하지만 일단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요거 이미지 제가 구안에서 갖고 왔는데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패권 전쟁.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양국이 붙는데 뭡니까? 우리나라가 껴 있습니다. 예. 뭐 정치적인 거하고도 좀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우리나라 항상 껴 있죠. 어느 나라든지 하여튼 항상 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6월부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면서 중국 시장을 계속적으로 따라갔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고 중국 시장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인데요. 경제 전쟁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기는 한데 뭐 오래됐다기보다는 뭐 한 20년 정도 된 얘기기는 한데요. 가장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웠던 게 사실은 트럼프 때입니다. 트럼프 때. 트럼프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죠. 아메리칸 퍼스트.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일단 굉장히 골이 많이 깊어졌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은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많이 매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수입 수출을 못하게 하면서 자국 내에서 중국 혹은 미국의 상품들의 관세를 굉장히 많이 매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미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이 상대방의 그런 물품들을 사지 못하는 그런 유인책을 쓰면서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장 보시면 자, 중국 경제 공작 회의라는 거를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용어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고 용어는 조금 낯서신데요. 중앙경제공작회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년 12월에 중국에서는 다음 년,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경제정책,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비공개 회의를 해서 작년 12월 8일에서 10일까지 일단 공작회의가 일단 열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만 일단 분석을 하면 올해 중국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중국은요, 제일 우선순위가 이겁니다. 안정이에요, 안정. 왜냐, 중국 시장이 지금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발전과 안정이라는 것을 최우선 1순위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삼중 압박에 처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수요 감소, 공급 충격, 경기 하강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어지는 삼중 압력에 굉장히 빠져 있는 경제 상태다. 다 안 좋죠? 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반독점 및 반불공정 경쟁 조치 강화, 알리바바 등등등등 해서 제가 저번 주에 보험회사 예를 좀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DB를 빼내서 개인의 DB를 빼내서 이거를 팔기도 하고요. 사람의 재산, 소득 수준을 봐서 뭐 보험료를 더 내라라든가 이런 차별적인 행위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지금 강화하고 있다. 자, 그 중국 경제 성장의 산술적으로 한 25%에서 30%는 부동산입니다. 중국도 지금은 굉장히 부동산 버블이 심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주택은 거주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중국에서 12월 달에 딱 못 박았습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헝다 사태가 있었는데 헝다를 살려줄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죠. 근데 헝다를 중국에서는 사실상 손을 놔서 죽였죠. 그죠? 자, 헝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딱 접촉이 되는 겁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택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헝다를 도와주지 않는 이런 모습, 질서 있는 파산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공동부유라고 제가 저번 주에 개념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공동부유, 공동으로 부유하게 잘 살자. 중국이 이제는 뭐 표면상으로는 여러분 원래 이런 속설이 일단 있습니다. 그 개인 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변한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번 주에 제가 배달원들에 대한 복지나 아니면 근로 정책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높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사회 소외계층에게까지 일단은 일자리나 아니면 복지 정책을 지금 쓰려고 중국에서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파이를 키워서 합리적인 제도로 잘 나누는 것이 공동부유로 가는 길이다라고 일단 공작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좀 큰 게 뭐냐면 파이를 키운다라는 건 뭐죠? 자본주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파이를 공동 분배해서 나눈다라는 건 뭐죠? 공산주의입니다. 이거 두 개를 지금 다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파이를 키워서 합리적인 제도로 잘 나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에서 공산주의의 그 경제 체제를 잘 버무린 이런 공동부유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22년 중국의 캐치프레이즈는 안정입니다. 안정. 자, 그러면 2022년 자, 중국 공작회의의
주요 일단은 레포팅을 제가 해드렸고, 그러면 이 레포팅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기조, 2022년은 어떤 기조를 띌 것인가. 자, 여기 앞에 보이시면 두 번째 줄에 반독점 및 반불공정 경쟁 조치 강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빅테크 기업은 계속 때릴 겁니다, 여러분. 2022년에도 우리로서는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기업은 계속 독려를 조금 해주고 조금의 잘못은 조금 눈 감아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국은 일단 그런 게 없습니다. 알리바바 계속 때릴 겁니다. 텐센트 계속 때릴 거고요. 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부 규제는 지속됩니다, 여러분. 2022년에도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부 규제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공작회의에서 다 나온 얘기를 기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중금리를 올리고 있죠. 돈을 빨아들이는 이런 경제정책을 쓰고 있는데 중국은 거의 유일하게, 터키도 사실은 그렇지만요. 중국은 거의 유일하게 지금 자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대출이자를 낮추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하고 돈을 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2022년에 중국이 이런 위기를 타개하게 될지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어에 제 예상을 조금 덧붙이자라고 하면, 일단은 이런 중국 내에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을 규제하고 계속 때리고 있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약한 것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약한 것들을 조금씩 쓰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항생 차트에서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큰 대세 하락장이죠. 항생은 작년 6월부터 큰 대세 하락장 속에서 이런 정책들, 이런 조그만 정책들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만 살짝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돌게 하려면, 시장 경제를 돌게 하려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보고요. 2022년에도 결론적으로 중국이나 홍콩 시장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 시장까지 봐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지병수님께서 미 국채금리는 향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 국채금리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어요. 어저께 조막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지금 미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국채금리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국채금리는 일단은 오르는 것 한 가지. 자, 어저께 지병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 지금 연결을 해보자라고 하면, 최근에 국채금리의 이동은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국채 수익률과 국채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현상이죠.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리고. 근데 제가 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수급에 의한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 효과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골드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한 것, 달러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골드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을 했죠. 왜냐? 현금, 달러 빼고는 전부 다 던져버렸어요. 이 수급에 의한 것은요, 여러분, 어떠한 그 노멀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수급도 우리가 논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이런 금리 인상, 어떤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수급에 의한 것보다는 어떤 큰 물줄기를 따라가는 큰 물줄기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보셔야 되고요. 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국채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고,
지금 금리가 한 2% 정도 오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국채 금리도 충분히 2% 이상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나올 거라고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는 오를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수급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2%대까지 오를 것으로 또 보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마스터님도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예, 금리 인상이 2% 정도 된다고 하면 네. 국채 금리도 당연히 뭐 2% 이상까지 오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를 2% 이상까지도. 네, 밸런스를 일단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 금리 인상되는 그 포인트까지는 국채가 오르겠죠. 네. 그래야 국채가 팔리니까요. 네, 미십년물 국채 금리는 동일하게 한 2%대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최근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이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유가가 계속해서 좀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틀 연속해서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그 부분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전문 용어로 신의 영역인데요. 네네. 그렇군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 어저께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외교관하고 외교관 가족들 전부 귀국하라고 했죠. 네. 그런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일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일 날 우리가 재고 지표가 있고 네. 지금도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지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예. 총이라도 한 방 쏘면 온 나라로 그 뉴스가 전파가 될 것이고 그때부터 유가가 다시 위로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일단은 재고 지표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이후에 포지션 정하면 그때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영역인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나스닥 그리고 골드, 유가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 저희가 다뤄드릴 예정이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주요 시장들 흐름들 살펴봤는데 미증시도 그렇고 또 유럽 주요국들, 아시아 시장까지 모두 다 일제히 지금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 증시가 또 마감하기 직전에 굉장히 반등을 줬기 때문에 유럽은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또 오늘 큰 폭으로 주저앉으면서 2,800선이 전일 무너졌고 또 오늘은 2,700선이 무너졌는데요. 네, 오늘 미증시 흐름 그리고 또 이어서 내일 우리 시장은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시장 흐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후 11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마스터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마스터님과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1월 들어서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라는 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개장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도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네. 매도인데 차트 잠깐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분봉상으로
3분봉상으로 일단 보면 네. 쭉 뻗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들죠, 여러분. 네. 자, 근데 이거를 또 쭉 늘려볼게요. 쭉 늘려보면 아까 18시 57분이네요. 18시 57분부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조금 오르는 것뿐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항상 시장은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국내 선물 매수 포인트 어떻게 되냐고 이제 여쭤보셨고 제가 매수 포인트는 잡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도를 제가 팻말을 든 이유는 뭐냐면 누가 봐도 일단은 매도장이죠. 매도장인데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 겁니다. 분봉상으로. 왜냐? FOMC 회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지 안 날지 그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온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이번 주부터 시행되는 실적 발표,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눈치 싸움 그리고 흔드는 구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서 큰 원칙을 또 잡으셔야 됩니다. 원칙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매매도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자, 매도의 힘이 굉장히 센 매도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매도의 힘이 굉장히 센 매도장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추세를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굳이 매수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짧게 보시는 겁니다. 짧게. 분봉을 기준으로 일단은 좀 짧게 보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이게 무조건 매도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저점 다 깼습니다, 여러분. 제가 375라인 그때 말씀드렸죠. 14,375라인 전 저점까지 전부 다 깨고 일단 반등을 했고 자, 이 반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장 막판에 매수세가 굉장히 좀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요. 2008년 이후로 나스닥이 어저께 4.9% 빠지다가 4.9%입니다, 여러분. 1%도 우리가 급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9% 빠지다가 지금 이게 올라온 거예요. 뭐냐? 밑에서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산 차트를 제가 쭉 늘려드리면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캔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300개의 캔들을 일단 좀 해놨는데 이 300개의 캔들 여러분들 보시는 게 300개입니다. 이 300개의 캔들 마디마디마다 전부 다 이게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매수 쪽으로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전부 다가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런 지지선들이 있잖아요. 375라인이나 이런 지지선이 무너지고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도만 보시는 그런 장이다. 매수는 보시는 장이 아니다. 자, 지금 매도를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수는 보지 않는 장이고 굳이 들어가시려면 매도만 보는 장이다라고 제가 좀 그런 의미에서 매도 사인을 매도 팻말을 제가 들어드렸고요. 자, 분봉상으로 보시면 정말 많이 흔듭니다. 정말 많이 흔들기 때문에 지금 35분이잖아요. 한 20분? 예, 한 20분 정도 있다가 여러분들 포지션이 딱 정해지면 그때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나스닥 지수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유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5일 현재 개장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 살펴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100달러 전망이 나왔었다가 또 150달러 전망까지 나왔었는데요. 이거를 연속해서 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연출됐었죠. 오늘은 어떤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신의 관망이고요.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50달러까지 나왔었나요, 뉴스가? 네. 놀랍네요. 자, 5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은 제가 신의 영역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 다 아실 겁니다. 신의 영역이고요. 일단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매수 포지션 가진 자의 일단은 영역입니다. 만약에 포지션이 없는데 스윙이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장기 투자라고 해봤자 사실은 뭐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니까요. 이분들께서는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걸로 제가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자막에도 일단은 좀 나아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늘 뉴스가 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러시아도 잃을 게 굉장히 많죠. 전쟁이 일으키면 러시아도 잃을 게 굉장히 많은데 푸틴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또 자존심이 강해 보이니까. 자,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내일 또 재고 지표 발표 1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것. 그리고 국내 선물하고도 사실은 조금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 있죠. 설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이런 아시아 시장들이 뭉치면 그것도 굉장히 조금 수급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 매수 포지션을 가진 자의 영역, 가지신 분들의 영역이고 신규 진입은 조금 있다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관망 사인 일단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은 하겠습니다. 5일은 그냥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5일은 좀 섣불리 덤비기에는 좀 위험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동일하게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도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골드도 관망인데요. 자, 네. 일봉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잠깐 보면 네. 자, 어저께 제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을 전부 네. 다 메우는 이런 모습 하나, 두 번째는 전고점을 뚫는 전고점까지 가는 1,880달러까지 일단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달러 인덱스하고 나스닥 관련해서 네. 지금 눈치 싸움이라고 일단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갈지 눈치 싸움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요. 패턴상으로는 사실 기술적 분석, 패턴상으로는 아래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요. 아래로 가는 게 맞는데 일단은 이평선들이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골드가 지금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철저히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FOMC 4시 반에 목요일 4시 반에 있습니다. 새벽 4시 반.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밤 22시 30분에 있는데 요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골드가 방향을 정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목요일 이후에 지표 발표와 FOMC 인터뷰 이후에 상방 1880라인까지 가는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음봉을 다시 할게요. 양봉을 다 메우는 하락장이 연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 두 개. 요거 두 개 유념에 있어서 양방으로 다 열고 여러분들 일단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일단 좀 자제하시고 목요일 이후에 포지션 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또 골드까지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마칠 시간이 또 됐는데요. 마치기 앞서서 짧게 한마디 혹시 챙겨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해칭 수단으로 네.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물, 네. 해외 선물 공부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네. 여러분 해외 선물의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 국내 선물이나 아니면 국내 주식 코스피 지수 보는 거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2022년에는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2년에 대박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